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유방암 예방교육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교육을 진행할 호서대학교 간호학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유방암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유방암 자가검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교육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 유방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길 바랍니다. 교육 순서는 유방암의 위험 요인, 심각성, 자가검진의 중요성, 자가검진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직접 자가검진 실습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사전에 호서대학교 재학생 26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 자가검진을 통해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54%지만 최근 1년 동안 유방암 자가검진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27%로 다소 낮습니다. 다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유방암 자가검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서가 5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오늘 교육이 더욱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본격적으로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생각을 알기 위해 체크리스트와 지필 검사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체크리스트를 나눠드릴 테니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해주세요. 다 하셨나요? 네. 그럼 이제 화면에 보이는 QR을 찍어서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7문항 정도 되는 간단하게 유방암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지필검사입니다. 부담 갖지 말고 해주세요. 다 하셨나요? 네. 이 평가를 통해 여러분이 현재 유방암 자가검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따가 수업이 끝난 후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드릴 테니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 있는지, 유방암에 대해 얼마나 잘 알게 됐는지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유방암의 위험 요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 위험 인자에는 여성 호르몬, 비만, 경부 피임약 등 호르몬제, 흡연, 음주가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유방암의 위험 인자에는 유방암 등 유방암의 과거력, 빠른 초경, 늦은 폐경, 유방암 가족력, 출산 모유 수유 모경험, 높은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있습니다. 유방암은 가족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전자 돌연변이가 유방암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며 이런 돌연변이는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가족 내 비슷한 생활 습관이나 환경 요인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검진과 예방관리를 통해 위험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꿀 수 있는 인자에는 유방암 위험 요인에서는 음주, 흡연, 비만, 경부 피임약 등 호르몬제, 중도의 고농도의 방사선 조사력이 있습니다. 음주나 흡연이나 비만이 있으신 경우에는 바꿀 수 있기에 조금 더 유방암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유방암의 예방 수칙에는 과다한 지방 섭취, 피하기, 규칙적인 운동, 표준 체중 유지, 건강한 식이 습관 가지기가 있습니다. 식이는 표준 체중 유지를 위해서는 유방암 관리를 위해 걷기,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근력 운동에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체지방 감소와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운동은 유방암의 위험을 낮추고 치료 후 회복을 돕습니다. 다음은 유방암의 심각성입니다. 유방암의 심각성에는 델리의 위험이 가장 큰 암, 젊은 유방암 예후불량, 높은 재발률, 젊은 유방암 발생 크기가 있습니다. 일단 델리란 유방암 때문에 잃게 되는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방암으로 조기 사망을 해서 잃은 생명 연수와 암 때문에 아프거나 불편하게 산 시간입니다. 이 수치는 유방암이 개인과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벨리는 유방암 예방이나 치료의 중요성을 설명하거나 정책 우선순위를 정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유방암으로 잃은 건강과 시간을 하나로 계산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이 가장 큰 암이고 여기 보시면 가장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젊은 유방암 발생 크기입니다. 더 이상 암은 젊다고 안심해도 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유방암 발생률은 젊은 층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 5대암 진료 환자 현황을 보시면 유방암을 진료받은 20대의 환자 수가 25% 이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젊은 유방암의 발생 크기를 확인하시면 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 국내 30에서 40대는 유방암 유병률로 2001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에서 30대 여성의 유방암의 발병률로 서구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증가 속도가 매우 역시 빠른 편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호발 연령의 서구 사회에 비해 10에서 15년 정도 낮은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유방암 환자의 예후 분량입니다. 초기 유방암에서 수술 방법과는 관계없이 젊은 연령에서 불량한 예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방 보존술의 경우 국가 재발률의 빈도가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고 전체 생존율 및 무병 생존율이 35세 이하의 젊은 유방암의 환자에 있어 낮은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기를 보정한 전체 생존율, 무병 생존율이 나타나고 그리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방암 자가검진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실제 유방암의 약 80%가 자가검진을 통해 병원에 방문해 발견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처럼 유방암 자가검진은 유방암 조기 발견에 매우 효과적인 검사 방법입니다. 유방암 조기 발견 시 5년 생존율은 98.8%에 이르며 빠른 치료가 가능하지만 전이된 경우 생존율은 40.2%로 급감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필수적입니다. 자가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한 환자는 재발률과 치료 효과 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자가검진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가검진의 효율성과 실천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진에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검진은 전혀 비용이 들지 않고 거울과 손만 있으면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입니다. 집에서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 자연스럽게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간단한 행동으로도 자가검진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기적인 자가검진을 통해서 초기의 종양을 발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논문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여성의 유방 자가검진 실천율은 매우 저조합니다. 특히 35세 이하 여성에서 실천이 미흡하다고 합니다. 35세 이하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이 유방암 위험군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유방암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아 자가검진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젊은 여성들에게도 유방암은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20, 30대 여성들의 유방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어 나이에 상관없이 자가검진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방암은 여성 스스로 자가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할 확률이 높으므로 많은 여성들의 자가검진 실천이 중요합니다.
혹시 검진이 불쾌하거나 무서운 경험이 될까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가검진은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챙긴다는 안도감이 더 클 것입니다. 자가검진은 단순히 질병을 발견하기 위한 과정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자가검진을 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어떠셨나요? 제 몸을 직접 검진하는 거라 불쾌하진 않았지만 검진 주기를 몰라 미루다 보니 방법을 까먹어서 안 하게 돼요. 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자가검진 방법이나 주기에 대해 잘 몰라서 정기적인 자가검진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검진 교육을 통해 인식과 실천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유방암 자가검진 방법을 함께 배우고 실습해 볼까요? 방금까지 유방암 자가검진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유방암 자가검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검진은 그래서 언제 어느 때에 실천해야 할까요? 자가검진은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는 생리가 끝나고 2일에서 7일 후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데요. 이는 이때 호르몬의 분비가 가장 적게 되어서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회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매월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10분 이내에 실천할 수 있는 자가검진 방법을 이제 배워볼까요? 먼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거울 앞에서 관찰하기입니다. 한쪽 유방의 크기가 평소보다 커졌다거나 평소보다 느려졌다거나 유두와 피부의 색이 변했다거나 평소와 달리 이빨이 부어 있으면 유방의 비정상적인 징후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부가 귤껍질 같다거나 평소와 다르게 유두가 들어가 있다,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온다, 비정상적인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즉시 병원에 내원하여서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방 자가검진 3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거울을 보면서 육안으로 관찰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평상시 유방의 모양이나 윤곽의 변화를 비교하는 건데, 앞에 있는 PPT에서 보셨듯이 비정상적인 유방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제 검진을 하실 때 그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으면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양팔을 편하게 내려놓은 후에 양쪽 유방을 거울 앞에 서서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양손을 뒤로 깍지 끼고 팔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앞으로 내미시면 됩니다. 다들 한 번씩 따라해 보실까요? 자, 다음은 양손을 허리에 짚고 어깨와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면서 가슴에 힘을 주고 앞으로 이렇게 숙이면서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서거나 앉아서 촉진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할 때는 로션 등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검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검진하는 유방 쪽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반대쪽 2, 3, 4번째 손가락 손마디 바닥면을 이용해서 검진하는 방법입니다. 손을 이렇게 하셔서 이쪽 부분을 사용하셔서 이제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유방 주위 바깥쪽 상단 부위에서 원을 그려가면서 안쪽으로 반드시 쇄골의 위, 아래 부위와 겨드랑이 밑에서부터 검진을 하여야 합니다. 또 동전 크기만큼씩 약간 힘을 주어서 시계 방향으로 3개의 원을 그려가면서 검진하여야 하고요. 유방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는 식으로 한 곳에서 3개의 원을 그려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두에 대해서 검진을 하는 방법인데요. 유두 주변까지 작은 원을 그리면서 만져본 후에는 유두의 위, 아래와 양 옆에서 안쪽으로 짜보아서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누워서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거는 2단계를 보완한 자세를 바꿈으로써 문제 조직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편한 상태로 누워 검사하는 쪽 어깨 밑에 타올을 접어서 받친 후 검사하는 쪽 팔을 위쪽으로 올리고 반대쪽 손으로 2단계의 방법과 똑같이 검진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으니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부분 반드시 만지셔야 되고 겨드랑이 쪽에 있는 림프절을 만지셔야 되고 또 이쪽 쇄골 위쪽에 있는 목 쪽에 있는 림프절을 만져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유방암, 당연히 유방에 생기지만 유방에 생긴 암이 겨드랑이나 혹은 쇄골 위쪽에 있는 림프절로 편하게 전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보입니다. 그래서 피부를 거울에 대고 양쪽 대칭이 있는지 대칭성이 깨지질 않는지 보시고 그다음에 유방을 만지게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방을 쥐어짜듯이 만져서는 안 되고 유방에 3개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주듯이 만지게 되면 유방에 있는 혹을 잘 만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혹은 당연히 누가 만져도 만져지지가 않지만 보통 2cm가 넘는 정도의 혹은 일반인들이 만지면 쉽게 만질 수가 있고요. 특히 샤워를 하는 동안 이런 거품이나 오일을 이용해서 유방 검진을 하게 되면 훨씬 작은 사이즈의 혹도 쉽게 만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욕 중이나 샤워 중이나 혹은 베이비 오일 같은 걸 이용해서 검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고 맨 마지막에는 반드시 유두를 짜서 옆으로 보시면 유두를 짜서 혹시 분비물이 유두에서 나오지는 않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양쪽 다 확인을 하고 자가 검진을 마치게 되면 굉장히 훌륭한 자가 검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영상은 잘 보셨나요? 다음은 모형을 가지고 자가 검진을 시행해 볼 텐데요. 먼저 부드럽게 만지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눌러가면서 이렇게 원을 그려가며 해주시고요. 그리고 쇄골 아래랑 겨드랑이 아래도 이런 식으로 검진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자원에서 한번 실습해보실 분 계실까요? 저요. 나와주시면 되세요.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이쪽으로 와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시겠어요? 조금 더 안쪽에서 시작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쪽부터.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살살 눌러보실까요? 맞나요?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어떠실까요? 조금 방법이 어렵거나 하시나요? 아니요. 쉽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유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짜서 분비물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십니다. 방법이 쉬우시죠? 네. 네, 그러면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분 오셔가지고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이쪽에서 두 분 써주시고 아까 알려드린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좀 더 안쪽에서 이렇게 원 그려가면서 해보시면 되세요. 좀 더 세게 한번 눌러보실까요? 그리고 겨드랑이 밑에도 이렇게 검진하면서 내시고요. 쇄골 아래도 이렇게 검진해보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좀 해볼까요?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그러면 다음은 유두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도 한번 눌러보시고 이제 분비물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네, 이제 들어가서 다음 분 나오시겠어요? 네, 이제 알려드린 방법대로 한번 실습 한번 진행해 보시면 돼요. 좀 살살 눌러보시겠어요? 그리고 쇄골 아래랑 겨드랑이
세게 누르세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반대쪽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 끝나셨으면 유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제 반복 다 하시겠나요? 네. 네,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네, 이제 이렇게 실습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까 집에 가서도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 교육을 얼마나 잘 따라오셨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단한 퀴즈를 통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화면에 띄어진 QR 링크로 들어가 주세요. 다들 들어가셨나요? 네. 그러면 3분 동안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점수 확인하셨나요? 네. 7문제 모두 맞추신 분 계신가요? 만점을 맞으신 분들이 아주 많네요. 모두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만족도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평가지 나눠드릴게요. 도입 단계에서 했던 설문과 비교해보면서 여러분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3분 동안 작성하겠습니다. 다들 작성하셨나요? 네. 자가검진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교육 전과 후 여러분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식에 변화가 있었나요? 네. 예전에는 자가검진의 중요성을 잘 몰랐다면 지금은 조금 더 실천할 의지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교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질문해주세요. 유방암 자가검진을 할 때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요? 네, 좋은 질문이네요. 유방의 혹, 피부의 함몰, 비대칭, 유두 분비물, 피부 변화 등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유방암 자가검진 시 혹은 만져지면 꼭 암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양성 동향이나 무록일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저요. 유방암 자가검진을 할 때 유방이 아프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방 통증은 일반적으로 암과 관련이 없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다른 변화와 함께 나타나면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할 거예요. 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남성에게도 유방암 자가검진이 필요한가요? 네, 당연하죠. 남성도 유방암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족력이 있거나 이상 증상이 있으면 자가검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받고 끝내겠습니다. 저예요. 네. 혹시 유방이 크면은 유방암 걸릴 확률이 좀 더 높나요? 가슴 크기와 유방암 발생 위험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유방암의 발생은 가슴 크기보다는 호르몬, 유전적 요인, 나이, 생활 습관, 환경적 요인과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리플릿 나눠드리고 교육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나오셔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유방암 자가검진 1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